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대비 임상심리 연구 방법론 2부입니다. 2018년, 2019년 기출문제입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 태도에 기반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분석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 간의 관계를 사전에 미리 규정한 후 실제 자료를 통해 사전에 가정한 요인 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무엇일까요? 확인적 요인 분석입니다.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두 변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직선형 상관관계를 정량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상관계수가 1이면 완벽한 정 혹은 양과의 관계, 상관계수가 -1이면 완벽한 부 혹은 음의 관계,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들 간에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두 변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내용,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언변인 P가 준거 C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 M이 부분 매개한다고 할 때 변인 P, C, M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P와 C의 단순 상관계수와 P와 M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방정식의 P의 회귀계수 간 차이는 0에 가깝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예언변인, 즉 독립변인 P가 준거인 종속변인 C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 M이 부분 매개한다고 할 때 각 변수 간의 단순 상관이 유의하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동시 투입 시 회귀변수와 매개변수의 회귀계수도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임상심리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리커드 척도 5점 척도에서 여자 대학생 응답자 50명의 평균이 4.5인 반면에 남자 대학생 응답자 50명의 평균은 3.0으로 나타났다. 이때 남녀 평균 간 차이의 표준 오차는 1.0이었다. 네,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분석에 있어서 검정의 자유도는 99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경우 평균값을 비교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두 집단이 서로 독립적일 때 독립표본 T 검증을 사용하는데요. 자유도는 집단별로 n-1이므로 남자 집단의 자유도 49, 50-1이죠. 여자 집단의 자유도 49, 50-2를 합산하면 전체 자유도는 98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에 있어서 검정의 자유도는 99이다 라고 한 부분 잘못된 설명입니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 분야의 다른 이론과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설의 특성으로는 문제 해결성, 상호 연관성, 검증 가능성, 명확성, 추계성, 구체성이 있어야 하고요.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나 현상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잠정적 결론입니다. 평균이 800, 표준 편차가 200으로 알려진 모집단에서 10,000명의 표집을 무한번 선정하여 얻은 표본 평균들에 대한 기대 분포는 평균이 800, 표준 편차 2인 정규 분포입니다.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일반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내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해석되는 정도입니다. 연구의 내적 타당도가 낮으면 연구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요. 실험 연구에서 내적 타당도를 고려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 효과로 인과관계를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라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집된 자료 가운데서 단지 두 개의 점수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자료의 분포를 잘 기술하지 못한다. 또한 표본이 커지면 극단의 점수가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본의 크기에 따라 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분포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통계량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범위입니다. 범위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거리로 클수록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T검정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아는 경우에 사용하며 종속 변인이 연속 변인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T검정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고 G검정은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아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론 분산 분석 아노바에서 사후 검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론 분산 분석 아노바에서 사후 검증은 분산 분석에서 전체 가설이 기각되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는지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실험 설계를 사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사후 실험 설계로 구분할 때 유사 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한 연구자는 10세에서 20세까지 연령별로 500명의 연구 대상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30문항의 리커드 5점 척도로 구성된 대인관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맞는데요. 대인관계의 연령별 평균을 비교할 수 있다. 대인관계와 연령 간의 상관을 분석할 수 있다. 네, 이것이 정답입니다. 다음 중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오류의 주요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회적 바람직성입니다. 사회적 바람직성. 500점 만점인 시험에서 평균이 300점이며 표준 편차가 50점일 때 A씨가 400점을 얻었다면 A씨의 T 점수는 몇 점일까요? 정답은 70점입니다. T 점수는 50 플러스 10 곱하기 G 점수인데요. 여기서 50 더하기 10 곱하기 2는 7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점수를 먼저 내야 되는데요.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잖아요. 그래서 50분의 400 마이너스 300은 2가 됩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10 곱하기 지점수 해서 50 플러스 10 곱하기 2는 7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탐색적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연구 문제의 발견, 변수의 규명, 가설의 도출을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예비적 조사로 실시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심리적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은 평균이 40점, 중위값이 38점이었다. 점수가 너무 낮아서 담당 교수는 12점의 기본 점수를 더해 주었다. 새로 산정한 점수의 중위값은 몇 점일까요? 신중위값은 중위값 플러스 기본 점수거든요.
그래서 38 플러스 12는 50점입니다. 정답은 50점입니다. 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표본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다입니다. 확률 표집은 표본의 추출 확률을 알 수 있습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척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더빈 왓슨 통계량입니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척도가 아닌 것, 더빈 왓슨 통계량입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등간 척도의 예로서 A군의 IQ 90은 B양의 IQ 30에 비해 3배가 더 높다를 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2019년 기출문제 낭독하겠습니다.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적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이론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관찰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연역적 연구 방법은 이론으로부터 기억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찰하는 접근이고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니은을 거쳐 이론을 수립하는 것은 귀납적 연구 방법이다. 정답은 기억은 가설, 니은은 경험적 일반화입니다. 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상호 배타적인 한 집단이 있을 때 한 사상이나 다른 사상이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 간의 차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상호 배타적인 한 집단이 있을 때 한 사상이나 다른 사상이 일어날 확률은 두 확률 간의 차와 다릅니다. 유사실험 설계와 구분되는 순수 실험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상의 무작위화입니다. 3원 분산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데요. 네, 읽어볼게요. 3원 분산 분석입니다. 독립변수는 3개, 종속변수는 1개이다. 주 효과는 3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는 4개까지 나타날 수 있다. 통계적 검정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단측 검정보다는 양측 검정을 활용한다입니다. 이 부분이 거리가 가장 먼 내용입니다. 양측 검정보다는 단측 검정을 활용하거든요. 정규 분포를 이루는 한 집단의 평균 점수가 80이고 표준 편차가 20일 때 원점수 65의 지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지점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 범위는 지점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작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점수는 표준 편차분의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입니다. 그래서 20분의 65 마이너스 80은 20분의 마이너스 15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0.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 결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기분과 지능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 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지능이 높았던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분 조건에서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능이 낮았던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분 조건에서 창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 사례 결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기분과 지능의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지 조사로 불가능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장기간 시간적 변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척도 제작 시 요인 분석이 활용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척도의 신뢰도 계수 산출입니다. 네, 이 부분이 척도 제작 시 요인 분석이 활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리커드 척도, 의미분화 척도, 스타펠 척도와 같은 척도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두 변수 x와 y의 상관계수 r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rxy는 두 변수 x와 y의 3포의 정도를 나타낸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집단 단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을 추리할 때 저지를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의 특성을 개인에게 적용하고 설명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연구자가 단기 심리치료 초기 작업동맹 수준과 최종 성과 간의 관계를 치료자 뇌와 치료자 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분석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입니다. 위계적 선형 모형 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 변인의 값을 써서 하나의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선형 모델입니다. 단순 회귀 모형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감마 아니네. 이게 뭐죠? 저 이 문제 통과할래요. 단순 회귀 모형에서 잔차의 성질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시그마도 나오고 복잡합니다. 문제와 답만 외우는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라고 하는데 단순 회귀 모형에서 잔차의 성질을 모두 고른 것 이거 여러분 다시 학습 한번 해보세요. 대도시 학생의 ADHD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표집 방법은 군지 표집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중 무선 표집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도시, 다음에 학군, 다음에 학교, 다음에 학급, 다음에 학생. 네, 이렇게 무선 표집 순서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대도시, 학군, 학교, 학급, 학생 이런 순서 잘 알아두세요. 모분산이 알려져 있는 정규 모집단의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하는 경우 표본의 수를 4배로 늘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신뢰 구간의 공식에서 표본의 수 n에 4를 넣으면 루트 4로 분모가 2가 되므로 신뢰 구간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명목 척도에 사용할 수 있는 집중 경향값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목 척도는 최빈치입니다. 서열 척도는 중앙값, 등간 척도는 산술 평균, 비율 척도는 기하 평균. 기억하세요.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비체계적 오차는 인위적이지 않아 오차의 값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네. 조사 연구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할 때 질적 연구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해석학적 접근입니다. 표본의 크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타당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임상심리사 1급 필기시험 대비 고급 뭐죠 이게? 임상심리 연구방법론 2부 2018년 2019년 기출문제였습니다. 문제와 답만 외웁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